이렇게 분노와 갈등과 체념을 지나서 증상기로 가면요,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. 그때부터 우리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?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세요? 머리에 흰수건 하나 딱 쓰시고 어떻게 해요? 누우시죠? 바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. 왜냐면요, 몸이 그때쯤 되면 막 아프거든요.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. 그렇습니다. 이 화병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에서 60까지 어른들, 여자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어느 정도로 심한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30대에서 40대 정도 직장인들 남녀를 통틀어서 했는데요. 이 화병을 어느 정도를 한번 경험했다는지 혹시 아세요? 30대, 40대 정도는 어느 정도를 할까요? 직장인들. 5명 중에요. 4명이 화병의 증상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거의 80%예요. 3자씩다가요. 그리고요, 화병은요,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고용불안, 코비드 때 많이 실직하신 분들 있었잖아요. 그럴 때 또는 사업 실패, 그리고 또 요즘에 불확실한 미래, 코비드 이후에 지금 점점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죠? 캘리포니아 갑자기 요즘 어땠나요? 요즘 날씨가 뭐라고 그래요? 사람들이 거의 영하까지도 막 떨어지고 산간지방에 여러분들 되게 예쁘긴 해요. 밖에 나가면 눈 덮인 산이 보이게 되게 예쁘긴 합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기후변화나 이상한 것들 보면서 불안감이 슬금슬금 올라오거든요. 미래에 대한 불안감, 이런 스트레스가 다양하게 쌓여서 화병이 더 많이 발병하고 있습니다. 이 화병들이 증상들을 한번 볼게요. 정신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울한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. 불면증이 생기고 기억력 감퇴, 공허함, 집중력 저하, 신경과민,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떨어져요. 불안감이 막 올라오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근데 이 속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억울하고 분안감이 첫 번째거든요. 그래서 이 화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,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만약에 집안 식구 중에 누군가가 뭘 싸매고 누워 있으면 되게 안 되잖아요, 그죠? 누군가가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을 들어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자, 생각해 보세요. 만약에 내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왔다면, 아니면 내 가족 중에 누가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고 그 상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나 나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일하지 뭐 그깟 지가 갖고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그랬구나 하시는 겁니다. 연습 한번 해볼까요?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해보세요. 시작. 그랬구나. 소리가 안 들려요.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랬구나. 네,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. 공감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반찬이 뭐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반찬에 하느라 애썼네? 이런 말 해주는 겁니다. 이러면요, 화병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. 감정을 받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 화병의 신체적 증상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었죠. 뜨거운 것이부터 쑥 올라오는 상열감이라고 합니다. 한방에서는요, 그래서 이것을 뭐 약으로 치료한다고도 하지만 이것이 약으로 치료하는 것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. 감정을요, 이야기하고 그 감정을 들어주고 서로 감정을 나눌 때 이 화병이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는데요. 이 화병을 그냥 두면요, 과격한 행동 나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상열감이 치밀어 오르면 내가 평소 안 했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. 집안 살림 하나 갖다 부실 수도 있습니다. 던져버릴 수도 있죠. 왜 그러잖아요.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니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더니 갱년기가 되더니 저 사람이 남성 호르몬이 올라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서 그렇다. 이것이 바로 화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화병과 우울증은 그래서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요.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냥 단순 화병일 경우에는요, 죽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 화병이 지나가면서 화병이 우울증
불면증과 같이 결합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? 죽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실제로 내 삶을 끊게 되는 행동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요. 절대 화병이라고 해서요. 그거 그냥 마음만 다스리면 돼 라고 하지 마시고요. 심각하다 싶을 때는요. 어떻게 해야 된다?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. 전문가를 찾아가서요. 여러분들 반드시 진단을 받고요. 화병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화병인지 아닌지를 제가 진단할 수 있는 걸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9가지 얘기할게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중에서 내가 몇 가지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힌다. 이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두 번째, 얼굴이나 가슴에 열감이 있다. 세 번째,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내 안에 있다. 이 세 가지가 있으시면 무조건 화병이에요. 그리고 또 해볼게요.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평소에 있다. 그 다음에 잠을 잘 못 잔다. 여섯 번째, 입이나 목이 마른다.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있잖아요. 화병 증상 속에 있습니다. 다음 세 가지 얘기할게요. 급작스럽게 화가 난다. 분노가 폭발하고 허무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란다.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있다. 화병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속에요. 제가 지금 9가지 얘기했는데요. 이 중에서 나는 5가지 이상이다 하시는 분 속으로 세워보신 분 있으세요? 5가지 이상이잖아요. 무조건 가까운 클리닉에 찾아가세요.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왜냐면요.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요? 우울증, 우울감이 같이 심각해져서 어떻게 된다고요? 내 삶을 끊는 것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. 병은요 초장이 잡는 거라고 그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화병이라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내 감정이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속에서 끌어올라서 분노와 무엇인가 해서 뭔가 끓는 것 같은 열감이 있다고 한다면 화병이니까요. 반드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 자, 화병을 가진 사람의 40에서 60%는요 우울증으로 가고요. 화병을 가진 사람의 20%는요 공황장애 등으로 갑니다. 그렇게 해서 불안장애로 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화병이 그냥 아이고 누구나 다 겪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 LA 카운티 정신건강의료에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시면 플라이어도 나눠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국어로도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요 플라이어 받아가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서베이 부탁드릴게요. 우리가 한인들이 얼마만큼 정신질적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서베이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요. 서베이 좀 나눠주시겠어요? 네, 나눠주세요.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. 그럼 화병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잘 걸리는지 알려드릴게요. 화병은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. 무슨 뜻이냐면요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, 내 감정을 말하지 못해요. 아유 내가 좀 참지 하는 분들이 많이 걸려요. 화병입니다. 그리고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, 내가 꼭 해야 돼 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, 양심적이고 감정을 잘 억제하시는 분들이요 화병에 걸려요. 내성적인 분들, 내 감정을 얘기하지 못해서 화병에 걸립니다. 그리고요 쉽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화를 쌓아두지 못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화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잦은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. 화를 별것도 아닌데 화를 팍 내시는 분들도요 화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착하게 사시는 것도 아니고요. 착하게 살 때 내 마음의 감정은 쌓아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. LA 정신건강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